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TV 매일 오후 2시를 여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때, 어제 백지원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방송을 진행할 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탄핵 변론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늦은 오후쯤에 저녁 한 6시쯤이었던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직접 변론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변론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언론사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약 100여 분간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럴 거면 그냥 생중계를 헌재에서 허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에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을 국민들께 생중계하자, 여과 없이 이런저런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없게도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보신 것처럼 재판 끝나고 3시간, 4시간 뒤에 그 영상이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럴 거면 굳이 생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탄핵 심판인 만큼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국회 탄핵 소추인 거기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젊을 때 미국 대사관에 막 지금 침입해서 폭력 행위를 했던 그 정청래가 바로 국회 탄핵 소추인단 대표인데, 국회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국민들이 직접 그 생중계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몰릴 텐데 그걸 보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 안 된다고 해놓고 3-4시간 뒤에 그냥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 건지, 이럴 거면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도무지 헌법재판소의 사건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이야기 하나둘 짚어볼 거고요. 나날이 가리가면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서부지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점점 더 높아지고 강해지는 추세가 뚜렷한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회사들을 괴롭히겠다. 그리고 오늘은 여론조사 업체를 관리하고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여론조사들은 법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발상까지도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수처가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각도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제 구인이라는 게 뭐냐, 구속 수감된 상태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그걸 강제로, 말 그대로 강제로 그 사람을 구인하는 거죠. 드러내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비인간적인 일인데요. 지금 현재도 서울구치소에서 이 강제 구인과 관련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에 출근을 하면서 강제 구인하겠다, 대통령 측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수처, 오동훈 처장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가족 접견도 금지하고 대통령이 편지를 주고받는 그 기본적인 행위조차 금지를 시켜놓고 설령 조사가
이뤄져도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수처의 불법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명백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모적인 강제 구인 논란으로 국민의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이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동훈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런 이 법적 카르텔이라고 하죠. 거기에 또 한동훈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들까지도 여의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는데 사직의 중심에서 땡땡을 외치다님, 제가 닉네임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사직의 중심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부산 분이신 것 같아요. 예찬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보고 형님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20대, 30대일 거예요.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2030 세대일 텐데, 지금 눈에 띄게 2030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 과거 한남동이나 지금 헌법재판소 앞 등 여러 집회 현장에도 2030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정말 국회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계엄 해제, 또 이후에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내부의 배신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속속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좌경화, 완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이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한 발 떨어져서 정치를 바라봤던 20대, 30대가 각성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왼쪽으로 넘어가겠다 싶은 위기감 때문에 뭉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어제 2대녀와 3대녀 누구보다 잘 아는 백지원 부대변인과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완벽하게 깨어났다. 그래서 절대로 민주당과 좌파들의 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동의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었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깨어나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2030이 정말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어서 이런 정치 성향을 계속 쭉 이어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그게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대한민국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봐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사직의 중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잠깐 집회 현장에서 잠시 카페 들어와서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보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하신다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고, 저에게 부산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참 여러가지 민주당과 선관위에서 제기한 이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월요일에 보통 재판이 많아서 부산 다녀오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지난 토요일부터 서면,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대통령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도 지난 토요일 그 서면 집회에 참석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이제 매주 날씨가 조금씩 풀려감에 따라 매주 서면에서 대통령님 탄핵 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이 보수의 중심이죠. 대구 경북 구미에서도 그 대통령님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라는 걸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광화문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서울에 올라오기 힘든 분들도 각각의 지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를 통해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장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탄핵 기각이 앞선다는 여론도 나온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맞습니다. 뉴스핌이라는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탄핵 찬성을 앞서는 결과도 나왔고요.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면 언론도 지금 우리 아시아투데이 같은 제대로 된 언론뿐만이 아니라 애써 이런 현상을 외면하고 있는 소위 조중동이나 TV조선 채널A 같은 언론도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님께서도 인플루언서로 많이 영향력 끼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각종 유튜브 방송이나 오늘도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끝나면 제가 바로 KBS로 달려가서 KBS의 시사 프로그램 나오는데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보는 TV 방송 등에서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정치펀치도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보시는 분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했고요. 어제 정장, 양복 정장 차림에 빨간색,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시고 헌재에 출석해서 앉아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어제 생방송 중에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어제 백지원 부대변인이 같이 앉아 있어서 제가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대통령님 사진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어제 보시면서 눈치챈 분들이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24시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얼굴 반쪽 모습도 지금 대통령님 뒤로 보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짚기 앞서서 저 김성훈 차장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사가 한동훈이고요. 대통령을 직접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죠.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한동훈이 검증하고 추천했다고 하지만 오동훈 공수처장도 어쨌거나 결격 사유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면서 탄핵을 당했는데 낼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되어서 더 이상 공직을 하기 힘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탁해서 대통령실의 수석으로 쓰고 기재부 장관까지 만들어준 대통령이 참 아꼈던 참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고 총애를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배신을 하고 대통령을 버리고 한동훈처럼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뒤통수에 칼을 꽂고 탄핵을 시킨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김성훈 차장이 본인도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경찰에 조사 받으러 나가고 자신을 향한 체포영장도 나오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반려되고 기각되자마자 바로 서울구치소로 달려가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경호 태세를 점검하고 24시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겠다. 경호차장으로서 대통령님 계시는 서울구치소에서 나도 숙식을 함께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직접 경호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위기의 때에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었는지 다 드러난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 우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사람을 발탁할 때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상한 기준 들먹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 배신할 사람들한테 자리 주는 그런 꼴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번에 보였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로열티, 충성심, 보수 진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써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경호처장을 뽑아야 돼요. 그때 내부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던 게 바로 저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워낙 경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충성심도 높고 하다 보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경호처 내부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일선 경호관들을 막 충동하고 선동하면서 공수처에게 길을 다 열어주자고 주장하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대통령 관저의 보안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술술술 전달했던 그런 인물들이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김성훈 차장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하고 싶은 그런 대통령의 뜻도 있었고 내부적 추천이 가장 많았습니다만 온갖 찌라시들로 김성훈 차장을 공격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문제가 되고, 또 소위 말해서 김용현 처장에 이어서 뭐 무슨 라인으로 언론에서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보좌하는 기구에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통령 라인인 거죠. 근데 그런 막 가짜뉴스나 공격하는 것들이 막 올라오고 하니까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임명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누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느냐, 그 로열티를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며, 그냥 처음부터 이 김성훈 차장을 경호처 처장으로 임명하고 발탁했다면 경호처 내부 장악도 훨씬 잘 됐을 거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일부 간부들의 반발로 경호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도 없었겠다. 결국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싶으면 확실하게 지켜주고 키워주는 데 반해 보수 우파는 점잖은 척하느라,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느라, 그리고 각각의 시기 질투를 계산하느라 진짜 충성심 있는 사람들 쓰지 못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들 빙빙 돌아가면서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 공무원 출신들이나 주로 쓰다 보니까 항상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배신이 발생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이 없어서 진영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경호처장으로 발탁하려고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그리고 추후에 계속될 보수 정부,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인사를 할 때 무엇이 기준이어야 하는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 진영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인사와 인재 등용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대통령님 뒤에 서 있는 김성훈 차장의 이 반쪽 가려진 얼굴을 보니까 이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와중에도 자기 임무를 다하겠다고 저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찡해지네요. 폴라리스 21님, 좋아요 우선 누르고 시청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최명혜 님도 오늘 여전히 반갑습니다. 박경현 님도 수고 참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장님께서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사람, 요즘 열린 입으로 아무 말만 하는 사람들 있는 와중에 참 충성스러운 분으로 여겨집니다 라고 김성훈 차장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로 하는 건 참 쉽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대통령님께 얼마나 말로 깍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로열티 있는 사람들, 충성심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고 지키고 좌파들이 또 보수진영 내부에서 뭘 하고 막 끌고대도 시비를 걸어도 아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수진영에 더 많은 인재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보면요,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양문석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교수 신분으로 막 뱉고 다녔던 김준혁, 전부 다 지켜줘서 국회의원 만들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로 보면 비극이지만 그 양문석과 김준혁이 안 잘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우리는 충성을 바치면,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 걸면 당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더 열심히 싸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방송 나오는 스피커들이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싸우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요만한 문제가 제기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다 꼬리 자르게 해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합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도 같은 수모를 겪었죠. 그걸 지켜보는 국민의힘의 스피커들과 보수진영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 방송하는 스피커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역시 보수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알아서 몸살이자. 민주당은 양문석, 김준혁 케이스 보면서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싸우는데,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뭔가 상처 날까봐, 기스 생길까봐 좌파들이랑 열심히 안 싸우고 자리 보존이나 하고 몸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보수진영은 판판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전투력 있는 사람들 없냐?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안 나가냐? 유튜브 안 나가냐? 그럴 만한 사람들 다 잘라놓고 안 지켜줘 놓고 이제 와서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대요.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방송 좀 많이 나가라. 유튜브 좀 나가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 비판하고 국민들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방송 나가서, 유튜브 나가서 말실수 하나 하면 막말로 몰아붙이면, 언론이 난리치면 안 지켜주고 다 자를 거면서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필요할 때 찾으니까 없지요. 평소에 찾고 키우고 지켜주고 보호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성훈 차장 같은 사람 그냥 경호처장 임명시켰으면 체포영장 집행될 때 경호처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물러났겠습니까? 박종준 처장도 뭐 나름 훌륭한 분이지만 결국 못 버티고 자기가 자진 사퇴하고 경찰에 출석하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경호처의 체계가, 기강이. 우리가 맨날 민주당 욕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요, 민주당이 더 잘해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는 민주당이 참 못하죠. 나라를 베네수엘라 꼴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편 챙기고 전투력 있는 사람들 키워주고 지켜주고 싸우게 만드는 정치는 민주당이 몇 수 위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보수 진영이. 이 진영 안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죽어라 싸우고 대통령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 진영 안에서도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평소에는 대통령 욕하고 막 대통령 탄핵시킬 거라고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대통령 편드는 것처럼 탈바꿈 하니까 거기다가 막 한 달에 뭐 억대의 슈퍼챗을 싸준다고 하고, 갈 길이 멉니다. 이 보수 진영이 정말. 제가 김성훈 차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배울 건 배워야죠. 좌파들한테도. 앉으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왜 쟤네는 전투력이 셀까? 왜 쟤네는 저렇게 똘똘 뭉칠까? 부러워만 하지 말고 배워야죠. 조희정님, 요즘에 저 자주 봐서 좋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폴라리스님, 저와 도태호 변호사 공천 취소한 한동훈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네, 그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처음 모두 발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든 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란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일성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금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대통령 탄핵할 사유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자잘한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가지고 팩트체크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누구에 의해? 민주당과 좌파들에 의해서. 그래서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대통령 직까지도 걸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는 뭐 자질구레한 아주 작은 뭐 디테일한 뭐 이런 것 하나 두 개가 뭐 적법했냐 뭐 맞냐 아니냐 이런 짜잘한 이야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야 된다.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헌법재판소에 한 거고요.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살펴봐라. 너네가 헌법 수호하는 기관 아니냐. 이건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저는 헌법재판관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 직접 그동안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퍼졌던 가짜뉴스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다.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이 많았다. 2023년 10월에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일부만을 점검했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낼 만한 나름의 객관적인 사정과 의혹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출동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정당성을 입증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 또 추가적인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요청까지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게 민주당 측에 의해서 오염된 진술이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군 관계자들을 회유하면서 장군들과 유튜브 찍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꼬셨습니까? 우리가 너네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만 갖다 바쳐라. 그럼 우리가 지켜주겠다. 결과는 어때요? 공익 제보자? 턱도 없는 소리죠. 민주당 의원들이랑 유튜브 찍고 국회 나와서 눈물 질질 짰던 부끄러운 장군들 다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라. 대통령 팔아넘기면 우리가 너네 봐줄게 라는 민주당의 유도를 받아서 한 진술들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존중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결의를 했지만 그렇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수한 언론 보도가 나왔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하는 영역이 된 거예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을 때 진술이 상반될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무려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겨우 한 두세 달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 누구 진술이 맞다고 먼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에 대한 월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 관계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는 없어요. 그럼 헌재는 뭘 해야 되느냐?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인가? 아니면 탄핵을 당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 사유인가? 이거 하나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또 다른 팩트체크도 있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줬다, 아니다, 이 쪽지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쪽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이런 메모나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그 대신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라는 쪽지를 건넨 것처럼 그 쪽지 내용까지도 지금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됐는데 정작 대통령은 나는 그런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인 것처럼 이 쪽지 내용들이 보도되고 대통령이 이런 쪽지를 직접 써서 전달한 게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가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언론 보도인가?
대통령의 반론권이나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와 마녀 사냥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온 헌법재판소 출석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도 취재진을 만나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이 받았다는 그 관련 문건 쪽지인가 메모인가 하는 것은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나와 있다.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국회 회의록에도 없다. 대통령은 직접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하게 되면 이 메모와 관련된 실체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둘 그동안 의문스러운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는 사안들이 부정확한 언론 보도로 대통령의 지시처럼 둔갑이 되었고, 결국 대통령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둘 조목조목 따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가짜뉴스가 판을 칠 때 아시아투데이 같은 팩트체크를 중시하는 정론 언론과 여러 유튜브 뉴미디어들이 기성 언론의 가짜뉴스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산이 되어서 방패가 되어서 팩트체크를 해오고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달한 덕분에 여론이 과거처럼 이 마녀 사냥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50% 가까운 대통령의 지지를 보여주며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 가짜뉴스를 반박하고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수세에 몰린 것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측, 탄핵을 하겠다는 쪽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어제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요. 지금 댓글로도 올라오고 있지만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 아니면 대통령을 좀 밖으로 보내달라. 이게 뭐죠? 지금 사실 대통령이 권력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체포영장이 강제로 집행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가운 그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무섭다고 증인들 불러서 신문하는데 대통령은 나가 있게 해달라. 가림막 설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증인신문하는데 가림막을 설치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대통령 앞에서 그 증인들이 그게 장관이 되었던 군 관계자가 되었던 경찰 관계자가 되었던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사실을 말하면 되지. 자기들이 조사받을 때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말한 건 문제가 없고 정말 사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걸 자인하는 자백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팩트체크를 하고 가짜뉴스와 정면 승부를 하고 그 군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헌재에 다 나와서 정말 내가 대통령께 직접 전화 받아서 뭐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보는 앞에서 대통령님 저한테 그런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언제 그런 지시했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대통령 좀 보내달라. 재판장에서 퇴장시켜달라. 아니면 하다못해 가림막이라도 설치해달라. 여러분, 그 별 2개, 별 3개 단 장군들이요. 국회 나와서 민주당 앞에서 질질 짜는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찼거든요. 저런 인간들, 똥별들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발 뻗고 자겠냐.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한테 잡히면 대한민국 군사시설도 술술술 다 불어버린 인간들이 장군이었구나. 혀를 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가림막 설치해달라고 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무서울 게 없어야죠. 자신 있고 당당하면 무서울 게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한다면, 권력을 다 잃고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이 뭐가 무섭다고 나가라고 하고 가림막을 설치해달라 합니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오자 그렇게 막말로 비아냥으로 대통령을 공격했던 정청래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도 안 열고 대통령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생중계 보니까, 녹화방송 보니까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일주일에 2번씩 대통령께서 꼬박꼬박 출석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 앞에서 국회 측과 그동안 일방적으로 민주당 이야기 들어서 대통령을 버리는 진술을 했던 관계자들이 대통령 눈도 못 마주치고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는 모습이 계속 대비되면,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들 더욱더 결집하고,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하다.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 볼수록 국회 측과 군 관계자들은 뭔가 캥기는 것 같고, 대통령은 떳떳하고 당당해 보인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녹화방송은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생중계를 하면 정치 잘 모르는 분들도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 중계를 다 보게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꾸역꾸역 생중계를 막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계속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생중계 하라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시각 송규호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규호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송규호, 제가 참 아끼는 동생이죠. 젊은 시각 규호가 구속이 됐습니다. 서부지법에서 2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구속을 시켰는데, 도주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거주지가 확실하고 추후 조사나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조리 다 구속시킨 것은 그야말로 서부지법의 분풀이에 해당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물론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고 재판부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시각 규호는, 송규호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하지 않고 옆에 서서, 가만히 서서 현장을 촬영한 게 전부입니다. 그 이유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좌파이면서 거기에 잠입해서 막 시민들을 선동했던 어쩌라제 TV나 법원 7층까지 들어가서 촬영한 JTBC 기자도 단순 촬영이 이렇게 구속돼야 될 범죄라면 그 사람들도 다 체포하고 구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자타가 고닝이라는 순둥순둥한 송규호는 단순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촬영한 좌파 유튜버와 JTBC 기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용산 대통령실에 침입을 시도했던, 여러분 법원보다 대통령실이 훨씬 더 중요한 시설이죠. 국가보안시설이고, 대통령실에 폭력 행사하면서 침입 시도했던 대진년 통진당 활동하는 청년들이죠. 이 대진년은 다 불구속시키고, 민주노총 간첩 혐의 있는 사람들도 불구속시키면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우두커니 서서 평화적으로 그냥 현장을 취재만 하고 있었던 송규호는
부득부득 체포하고 구속하는지,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면서 사법부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서부지법이라는 곳은 도저히 신뢰하기 힘든 편향적인 법원으로 우리 국민들 뇌리에 박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민주당은요,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훅 꺾이기를 기대하고 이걸 막 폭동이니 막 난리를 쳤죠.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가 있고 나서 조사된 여론조사가 3개가 발표가 되었어요. 먼저 뉴스핌에서 의뢰하고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무려 8.5%가 올라서 48.5%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6% 하락해서 38.8%가 됐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거의 10% 가까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결과가 또 하나 보도되었는데요. 탄핵, 기각해야 된다. 47.1%, 인용해야 된다. 46.7%. 현재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중에서 탄핵 기각이 인용을 이긴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리서치뷰가, KPI 뉴스가 의뢰하고 리서치뷰가 조사한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41.5%, 민주당 40.4%,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하고 조원 CNI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45.3%, 민주당 39%. 지난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7.4% 올랐고요. 민주당은 4.7%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사는 서부지법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조사된 것입니다. 좌파들이 막 폭도로 몰아붙이고 전부 다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 취급하고 이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도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응답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응답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검열하겠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놈의 민주파출소인지 뭔지를 만들어 경찰 사칭하는데 재미가 들렸는지 이제는 여론조사도 검열하겠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매주 여론조사 의뢰하고 있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왔고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다양한 여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 50%가 기록됐죠. 이게 눈에 가시인가 봐요. 민주당이 아시아투데이라는 정론지를 지금 제일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사무실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더니 그게 너무 자기들이 생각해도 조폭 같아 보였는지 일단 사무실 방문은 연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게 선관위 산하기구거든요. 여기서 이미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사무실 찾아가서 실사하고 조사를 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뒷북을 치는 게 아니냐, 망신을 당했죠. 그러더니 이제는 여론조사 업체를 관리 강화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의원이 여론조사,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더 꼼꼼하게, 더 잔인하게 규제하겠다, 겁주겠다, 제재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소식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얘네가 이제 여론조사를 부정하는구나. 우리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업체들을 들들 볶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지금 김영민님 말씀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60%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에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유를 분석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때문이지.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한테 당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또 그놈의 극우 이런 있으나마나한 이야기는 하겠죠. 왜 있는 그대로 여론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마저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김어준이 자기 방송하다가 머리를 막 쥐어뜯는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아니 김어준 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탄핵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극단적 비호감 이거 말고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 두 가지 다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동훈 공수처장.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을 주는 무자비하고 무리한 강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을 무슨 남미의 깽단이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펼치듯 수천 명의 경찰을 밀어넣어서 강제로 체포하더니 야당 대표는 600자 넘는 장문으로 야당 대표라서 당원권 보장해야 된다고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꼴랑 15자 글자 유치원생 반성문도 15자보다는 많이 쓰겠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한 문장 땡으로 구속을 시키더니 가족도 못 만나게 해요. 접견 금지. 편지도 못 주고받게 해요. 서신 수발신 금지. 그러더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 구치소에서까지 괴롭힌다고 강제 구인을 한다고 계속 공수처 검사들 보내서 대통령을 들들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압이 올라가거든요. 눈에 핏줄들이 터지고 의사의 권고를 받아 진료받으러 간 것도 오늘 오동훈 처장이 아침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사 회피하려고 간 거다. 아휴, 저런 인간을 검증하고 추천하고 뽑아놓은 한동훈은 지금 어디 숨어서 호시탄탄 대통령 탄핵되면 대선 나올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이런 인격 말살 강제 수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간첩도 불구속 수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합니다. 민노총 관련된 간첩들 충북 동지애니 뭐니 하는 간첩단들 국정원이 밝혀낸 거. 간첩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수처의 무자비한 인격 모독 수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더 분노하고 더 슬퍼하면서 여론이 결집되어 있는 거죠. 초콜릿님이 댓글로 동훈 이름도 비슷하다. 둘 다 27기다. 참 공교롭게도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시키고 역시나 서신 금지, 접견 금지 등 비인간적 처사를 지시한 검찰 특수본의 박세영 고검장도 한동훈과 고등학교 동문이고요. 오동훈, 한동훈과 같은 기수이죠.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하고 인격 모독적인 수사를 해나가는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한동훈과 특수관계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분풀이하는 것처럼 인격 모독 수사를 하는 게 한동훈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국민들이 눈을 뜨고 2030들이 계몽이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좌편향되었구나 깜짝 놀라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들고 일어나서 50%의 지지율이 만들어진 것처럼 공수처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대통령의 인격을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이건 아니다라면서 더 강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공수처의 저런 행동이 역풍을 불어일으키고 있고 더 거센 역풍을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주제들 다루면서 이야기했고요. 내일 오후 2시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 변함없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